세 번째 해바라기 씨유. 이건 정말 심각해요. 365배예요. 이 기름들은 암세포에게 염증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기름이 아니라 독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좋은 기름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종양학을 연구해온 김진석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피해도 암 발생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특별한 식용유 선택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것이 곧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돼요. 첫 번째 음식, 바로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발효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증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정상세포는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 무려 38개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반면 암세포는 세포질에서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해 에너지원 2개를 얻는 데서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 내려놓고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손등을 한번 꼬집어 보시고요. 아프죠?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세포들이 설탕 덩어리를 계속 받아먹는다면 그 순간 암세포들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성별 유무에 상관없이 비특이성 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더 놀라운 건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 아닌 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당분이 암세포의 최고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설탕,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음식들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은 암세포에게 고급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셈.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는 얼마나 많은 단 음식들이 있나요? 콜라, 주스, 과자빵, 이런 것들이 바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에요. WHO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가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는 증거를 들어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1군 발암물질은 인간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분류되는 그룹으로 성면이나 방사능 등 발암성이 확실한 발암물질이 분류된다는 겁니다. 담배, 술, 성면과 같은 등급의 햄과 소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아질산 나트륨을 가열하면 니트로사민이 나오는데 니트로사민은 이미 WHO에서 2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니트로사민은 단백질 식품에 존재하는 아민이나 아미드가 질소와 함물 등과 반응하여 제조 과정 중 생성되는 발암 가능 물질로 그 종류가 현재 300여 종이 넘게 알려져 있으며 뮤지, 게이지 수준으로도 동물 실험에서 90% 이상의 각종 암을 일으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햄, 소시지 포장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암을 만드는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주는 햄이나 소시지,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오늘부터라도 끊어주세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젓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젓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원흉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젓갈 속 단백질이 소금의 질산염과 만나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젓갈 시료 23건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되었고 새우젓 9건의 DMA 함량은 평균 30.9mg이었고 멸치 액젓 7건의 DMA 함량은 평균 34.5mg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시중에 파는 젓갈에서 발암물질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100% 검출률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김치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도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김치 저장 기간 동안 새우젓을 많이 넣은 김치가 적게 넣은 김치보다 DMA 함량이 높아. 김치 저장 10일 후 멸치 액젓을 많이 넣은 김치가 적게 넣은 김치보다 DMA 함량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 조리 시 생성되는 아민과 액젓 속의 질산염, 아질산염이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위점막을 직접 공격해 세포 변형, DNA 손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제육볶음 드실 때 액젓 넣고 만들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암세포를 키우는 조리법이에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 건의 연구에서 혈중 IGF-1 농도가 높은 사람은 5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과 폐암의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IGF-1이 뭐냐 하면 세포들에게 자라라, 늘어나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IGF-1은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를 구분하지 못해요. 더 놀라운 건 하루 3컵 이상의 우유를 마실 경우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남자는 전혀 마시지 않은 남자에 비해 진행성 전립선암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2배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우유 속의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IGF-1은 꼭 건강한 세포만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암세포나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주목하세요.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들어있어요. 일본의 사토 아카오 교수의 연구 결과 우유가 상당한 양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요. 아이들 키 크라고 우유 많이 먹이시죠. 그런데 정작 골다공증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은 22년간 9만 6천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에 의한 고관절 골절 위험을 줄이지 못했고 남성의 경우 오히려 골절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 우유 섭취량 줄이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암, 전립선암이 걱정되신다면 하루 2잔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5번째 음식은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2002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자칩, 시리얼에서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스웨덴 국립식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동물 실험 결과 등을 근거로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아크릴아마이드를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것.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류 등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불과 직접 접촉해 검게 탄 부위에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육류의 지방이 고기에 떨어져 생긴 연기에도 다량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훈제, 육류 및 어류를 많이 섭취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직화구이를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암 및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더 놀라운 건 온도의 차이예요. 한국식품과학회지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감자튀김을 2분 30초 동안 튀겼을 때
때 나오는 아크릴라마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온도가 20도만 올라가도 발암물질이 1.5배나 더 많이 생겨요. 뜨거울수록 더 독해진다는 얘기죠.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분자량이 작고 물에 잘 녹아 태반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통과할 수 있어 임산부가 장기간 노출되면 신생아의 체중, 머리 둘레, 신장이 정상아들에 비해 작을 위험이 크며 성장기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치킨, 감자튀김, 도너츠, 과자 이런 거 정말 많이 드시죠. 특히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하시는 분들 200도 이상에서 오래 조리하면 정말 위험해요. 지금부터라도 튀김 음식 끊으세요. 특히 검게 탄 부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어요. 당분이 많은 음식,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젓갈, 우유와 유제품, 튀김 음식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암 발생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특별한 식용유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식용유 선택법입니다. 오메가6는 염증 반응, 혈전 생성 쪽으로 유도하지만 오메가3는 이와는 반대로 항염증 작용, 혈전 생성 방해 쪽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반응의 균형을 위해서도 오메가6와 오메가3 섭취 균형이 중요해요. 더 놀라운 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비율이에요. 서구화된 식사에서 보통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5에서 16대 1 정도지만 건강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은 1에서 4대 1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을 15배나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좋은 기름 1스푼 먹을 때마다 나쁜 기름을 15스푼씩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오메가6 지방산 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2에서 3대 1인 것은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 대 오메가3 지방산이 5대 1의 비율은 천식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쳤지만 10대 1의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요. 절대 피해야 할 나쁜 기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콩기름.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58배나 많아요. 두 번째, 포도씨유. 무려 74배나 불균형이에요. 세 번째, 해바라기 씨유. 이건 정말 심각해요. 365배예요. 네 번째, 옥수수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이 기름들은 암세포에게 염증이라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해바라기 씨유는 좋은 기름에 나쁜 기름이 365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름이 아니라 독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좋은 기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61.3%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걸로 조리하면 오메가3 섭취량을 확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가열하면 안 돼요. 나물 무침용으로만 쓰세요.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9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최고예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 요리에도 안전하고 오메가6 함량이 적어요. 네 번째는 참기름이에요. 오메가6 비율이 높긴 하지만 오메가9도 풍부해서 부작용을 상쇄한다고 해요. 그럼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찬 요리할 때는요, 들기름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쓰세요. 볶음 요리할 때는요, 아보카도 오일하고 퓨어 올리브 오일 쓰세요. 튀김은요, 가능하면 피하시되 꼭 해야 한다면 160도 이하에서 짧은 시간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암세포는 염증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식용유가 바로 그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바꾸세요.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는 다 버리세요. 대신 들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사용하세요. 나물 무침엔 들기름, 샐러드엔 올리브 오일, 볶음엔 아보카도 오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일 암세포 굶기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1주차에는 5가지 암 유발 음식을 끊어보세요. 단 음식, 가공육, 젓갈, 우유는 하루 2잔 이하로 튀김 음식을 끊어보세요. 2주차에는 좋은 기름으로 바꿔보세요. 들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구매하시고요. 나쁜 기름들은 모두 버리세요. 3주차에는 항염 음식을 늘려보세요.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드시고요. 견과류,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를 많이 드세요. 4주차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몸속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암세포를 완전히 박멸하는 슈퍼푸드 베스트 10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